지난주 금요일을 보자면은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는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규모는 크지 않았는데 금요일장의 문제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아주 큰 폭으로 6천 계약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물을 불러왔다라는 점인데요. 오늘은 약간 반대입니다. 물론 규모는 크지 않지만 거래소 시장에서 소폭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는 또 3,200계약 넘는 순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수급의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은 어떤 단어로 정리부터 해주시겠어요? 예, 뭐 오늘 시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어떤 수급 포인트는 관망이죠. 예, 관망입니다. 예, 포인트가 관망이 아니라 관망이 포인트입니다. 네, 시장이 지금 시장의 어떤 관심도라 그러면은 거래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거래가 증대하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거래가 늘어나야 되는데 거래량이든 거래 대금을 보면은 그게 없어요. 오르든 내리든 힘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수급적으로 시장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기관은 팔아야 됩니다. 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 그걸 받아주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소화를 시켜줬었죠. 그 물량을 소화시켜주던 외국인의 매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조금 약화가 되고 있는 모습. 오늘도 매수는 안 들어오고 좀 약화되어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눈치 볼 것들이 많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특히나 이번 주 들어서는 눈치 볼 일이 더 많다는 거죠. 경제 지표든 이벤트든 많게 되면 보통 시장이 가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눈치 보기 바쁜데 이번 주 같은 경우가 딱 그렇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주요 경제 일정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뭔 눈치 볼 게 그렇게 많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우선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은 지난주부터 나왔던 이 우크라이나 변수. 예, 랜덤한 변수입니다. 이건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상당히 좀 정치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을 안고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하나 깔고 가게 되겠고 두 번째로 경제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각종 이런 주택 지표도 있겠지만은 개인 소비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주 말로 갈수록 많은데 월 초에 나오게 되는 미국의 4월도 ISM 제조업 지수 A급 지표가 되겠죠. 또 같은 날 중국의 4월도 제조업 PMI 지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날 늘 보시면은 주말에 발표되는 4월 실업률 고용 보고서가 있게 되겠죠. 이게 두 번째로 경제 지표가 굉장히 많고요. 또 세 번째는 오른쪽에 이제 일정을 보시면은 FOMC 회의가 29일부터 또 30일까지 또 진행이 되게 되죠. 이런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우선 우리가 지표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변수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지표 같은 경우도 크게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어떻게 수치가 나오냐에 따라서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HSBC에서 최근에 발표한 수치를 보면은 브레이크는 걸린 것 같죠. 해서 이 부분이 여전히 지켜줄지 중국 당국에서 발표하는 또 PMI 지수 같은 경우 대단히 중요하게 되겠고 또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 불 정도의 추가 테이퍼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지만은 또 옐런 의장의 코멘트에 예민하게 더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런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굵직한 눈치 볼 거리가 또 있고 또 지금은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기업들 실적 발표 다 끝났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LG화학, 그다음 현대차까지 발표했는데 이번 주에 또 LG전자, GS건설, 현대중공업, 또 서울반도체 이런 기업들 발표까지 또 이어진다는 것은 이 종목 간의 변동성은 여전할 것이다. 다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휴일도 끼어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관망할 것도 많기 때문에 관망하는 장 좀 답답한 한 주가 앞으로도 좀 예상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저런 변수가 많은 가운데 또 휴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짙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더라도 상당히 뭐 개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관망세가 짙다,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업종별로도 그러네요. 별 특이 사항이 없네요. 어떻습니까? 네, 시장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든 올라가든 좀 거래 좀 늘어가지고 좀 힘이 좀 셌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죠. 해서 좀 답답한데요. 오늘도 외국인 기관들 매매가 별로 없습니다. 좀 한산한 가운데
매매는 좀 있긴 한데 특히나 이제 지난 주말에 또 미국 시장의 어떤 영향을 나스닥에 급락의 또 원인으로 외국인이 서비스 업종에 대한 매도가 좀 있고 또 원수 장비 금융 쪽에 매도가 나오고요. 반면에 또 기존 비슷한 패턴 전기전자, 전기가스, 통신 쪽에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 조금 답답한 흐름이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서비스 화학 쪽에 매도인데 원수 장비 쪽에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건 또 한 종목이 있겠죠. 매수 종목 상위 종목을 놓고 보시면은 외국인들 흐름은 지금 매도하고 있는 145억을 전체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흐름만큼이나 관망세입니다. KT는 한국전력이 위상단에 놓여 있다는 것 자체가 관망이죠. 그렇게 봐야 되겠고 기관 같은 경우는 또 부진한 실적 발표를 한 낙폭이 큰 또 삼성 중공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봐서 낙폭 과대주의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두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매매만 하고 있다. 짙은 관망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자면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주변 환경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이번 주 시장에 임하는 게 좋을까요? 전략은 벌써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쪽에 수급 포인트를 말씀드릴 때 관망이라고 했는데 그게 전략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락도 좋고 상승도 좋은데 거래가 좀 늘어서 좀 이렇게 에너지가 좀 폭발하는 모습이 보여야 우리가 또 매매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익도 누릴 수 있고 손해도 보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떤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월 말 정도까지는 그런 과정을 좀 보이고요. 5월 초에 긴 연휴 이후에 그 다음에 기업들 활동이 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흐름 정도까지는 답답한 박스권이 예상될 수밖에 없고 이제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전략이야 딴 것 있겠습니까? 짧은 매매, 실적 좋은 종목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 그것보다도 이런 짧은 박스권에 갇혀있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게 지수가 하락할 때 종목들이 급락이 나올 때 정말 팔고 싶거든요. 또 반대로 이 짧은 박스권에서 올라갈 때 정말 사고 싶습니다. 그런 흐름이 반대로 매매하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가 그걸 저점 매수, 고점 매도는 못하더라도 그런 반대되는 매매만 그것만 좀 경계를 하자. 좀 답답한 관망시장에서 그것만 경계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 수급을 바탕으로 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